이제 행정법 기본 이론 수업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심화 이론 강의가 아니고 기본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판례 같은 거 자세히 말씀드려 봐야 단어를 모르니까 어차피 암기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보니까 단어가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문법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법이 안 되니까 독해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죠? 지금은 단어와 문법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심화 이론은 독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올 것인가 행정법 출제 키워드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룰 것은 공이다 사다 이거 할 거죠. 그럼 국가와의 관계니까 국가하고의 관계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송을 걸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답은 다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라고 하겠지. 그럼 이 소송 중에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취소송이라는 게 있고 배상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취소한다는 게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나한테 세금을 때렸어. 근데 그 세금을 내가 낼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물건을 산 적이 없거든? 근데 세금을 내라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아, 너 세금 못 내겠어. 이러겠죠. 그럼 세금 처분의 효력을 없애야 되겠지. 그런 없애는 소송이 뭐다? 취소 소송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갖다가 압축하면 뭐죠? 이 문장을.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소송입니다. 그럼 취소란 앞으로 취소란 소멸. 그죠? 효력 소멸. 효력 소멸 아시겠죠? 취소란 없애는 거, 지우는 거. 야, 나 약속 취소할 거야. 이런 거 있죠. 그죠? 결혼 취소할 거야. 이런 거 있죠. 그죠? 취소할 거야. 내가 그러겠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시겠죠? 자, 소송이란 네 글자. 압축하면 법원 신청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갖다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되겠죠. 그럼 소송을 하면 머릿속에다가 법원, 재판소.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단어 중요하고 요 단어 중요하고 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는 근데 지금은 제가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자세하게는 어차피 모를 거니까 지금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취소란 소멸시키는 소송이다. 취소란 소멸이다. 그럼 배상은 그 세금을 갖다가 내가 위법한 세금을 받았으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차비가 들었어. 하루 일당을 날렸어. 그럼 어떡해? 에이, 물어내. 이러지. 물어내. 돈으로 물어내. 그게 뭐다? 배상 소송.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죠. 그럼 배상 소송이란 뭐다?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돈 줘. 이거죠. 돈 줘. 간단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배상을 청구한다. 돈 줘. 돈 줘. 취소하지 마. 이거지. 취소하지 마. 세금 부과하지 마. 부과하지 마. 그리고 돈 줘. 배상. 공통점이 있네. 둘 다. 아직은 이런 말 안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 자꾸 하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 아시겠죠? 둘 다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공무원이 정상적인 일을 했을 때, 이상한 일을 했을 때, 뭘 상식적으로 일을 했을 때 알겠죠? 상식을 어겼을 때, 그때만 취소하고 배상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구조로 본다면 행정청이 조세를 부과한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야, 돈 내. 이거죠. 야, 돈 내. 그 말은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거라고. 근데 이러한 조세 부과는 뭘 따라야 된다?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을 따라야 되는데 조세를 부과하는 법. 그런 게 있겠지. 조세법. 영업정지할 때는 정지법 이런 게 있겠지. 이따 치고. 그럼 이것을 갖다 따라야 되는데 위반하면 두 글자. 위법 하죠. 그죠? 위반하면 위법. 위법이다. 법이란 뭐다? 상식이다 그랬죠. 법이란 기준, 상식이죠. 당연한 상식이죠. 그러니까 위법이란 뭘 상식인 거지. 내가 땅을 산 적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는 거야. 황당합니까 안 합니까? 황당하지 않아. 그죠? 그럼 이러한 의무를 없애고 싶거든. 이게 무엇 때문에 생겼어? 조세부가 때문에 생긴 거죠. 요거 때문에 생긴 거지. 그럼 원인을 제거하면 요게 사라지겠지. 그럼 돈을 낸다 안 낸다? 안 내도 되겠지. 냈다 하더라도 다시 받아올 수 있다 없다? 받아올 수 있지.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들어봤나? 세금을 돌려받다. 두 글자로. 찍어봐. 환급.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이런 거 있잖아. 환급. 수강료도 환급. 환불. 하지마. 하면 큰일 나. 환불하지 마시고. 괜히 말했다. 큰일 났네. 자,
세금도 많이 냈을 때 이걸 취소하게 되면은 환급 받습니다. 환급. 아시겠죠? 뭐 그런 용어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걸 없애는 게 뭐다? 없애는 소송은 둘 중에서. 그렇죠.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인 거지. 아시겠죠? 그럼 이걸 제기하는데 여기 언제 취소가 가능하다? 정상일 때, 비정상일 때. 비정상일 때. 위법하면 취소할 수 있지. 근데 취소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해주는 거죠. 법원에서 해주니까 여기 붙는 거죠. 취소 소송을 나는 제기해서 판사가 취소를 해주는 거지. 아시겠죠? 판사가 볼 때 야, 행정공무원 이리 와봐. 너 이거 세금 잘못했지? 하지마 하고 지우는 거지. 판사가 지워주지. 아시겠죠? 이게 취소가 됩니다. 그럼 나는 돈을 안 내도 되는 거다. 그 말이고. 그럼 경찰이 국민들한테 총을 쏜다. 가능하다 아니다? 야, 빵! 된다, 안 된다. 빵야, 빵야. 할 수 있지. 근데 하려면 뭐 해야 돼? 법을 따르지, 법을. 그죠? 총 쏘는 법이 있겠지. 어떤 사람한테 총을 쏠 수 있다? 이런 게 있겠지, 그죠? 막 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막 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위법하죠? 그럼 이 총알을 맞고 싶어, 안 맞고 싶어? 안 맞고 싶죠? 그럼 뭐 해야 돼? 취소와 배상 중에서. 안 맞고 싶으면은 배상? 뚫고 지나갔는데? 총을 안 맞으려면은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총을 안 맞으면 취소를 해야 돼. 아시겠죠? 취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이미 날라오고 있죠? 이미 뚜뚜뚜뚜뚜 날아온단 말이야? 뚫고 지나갔단 말이야? 피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총알을 맞기는 늦었어, 이제. 늦었어. 그럼 이런 소송은 실익이 없죠. 이를 세련되게 말해서. 이런 소송은 실익이 없다를 소익이 없다. 앞으로 우리는 배운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좀 잘난 척을 해. 아시겠죠? 딴 데 가서는 그런 소송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소익이 없어요. 멋있잖아. 법하고는 좀 잘난 척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총을 맞았으니까 손해가 났죠. 치료비, 차비, 기타 등 입원비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청구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배상소송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사건에서는 취소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배상을 청구해야 진짜로 구제가 되겠죠. 요게 실익이 있지. 현실적인 실익이 있지. 아시겠죠? 취소하긴 텄다고. 근데 이 배상은 언제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잘했을 때 못했을 때. 위법하게 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공무원이 위법하게 처리하면 두 가지 소송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하면 앞으로 취배. 같이? 취배. 암기. 아시겠죠? 위법한 경우에 구제방법. 구제받는 소송 두 가지는 취배라고 기억을 하시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우리 시험에서 거의 70%가 취소송에 대한 겁니다. 취소송. 처분을 없애는 거 아시겠죠? 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요건심리, 본안심리.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건심리란 소송 요건을 심사해. 그래서 소송 자체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가능성. 가령 여러분들 뭐 분쟁 생겨가지고 변호사를 찾을 일이 있죠. 그럼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변호사님, 이거 소송이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 됩니다. 그래. 됩니다 하고 이깁니다 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소송이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뭔가 돈을 주세요 그 말이야. 착수금. 돈을 달라는 얘기야. 그럼 이기건 지금 받는 거야. 착수금은. 이기든 지든. 일단 맞겠습니다 하는 순간 돈을 받는 거야. 그 돈은 안 돌려줘도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소송이 가능한가 그 문제하고 이기는가는 다르죠. 그죠? 그럼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기려고 해? 한번 해보려고 해?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중요한 본안은 뭡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죠. 그죠? 본안의 문제는 그럼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승소 가능성. 승소 가능성. 그러면 취소라는 소송은 처분을 취소하는 게 목적이죠. 취소하려면은 공무원 행위가 정상 비정상? 비정상일 때 위법해야 되죠. 그죠? 이걸 심사하는 거야. 위법인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거지. 승소 패소를 심사하는 거지. 그건 본안 심리. 자, 우리의 목적은 뭐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 저기 사람, 철수, 그리고 이렇게. 자,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쳐야 되죠? 그러면 뭐 합니까?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뭐다? 시험 치러 들어가는 거다, 합격이다. 합격이죠. 시험을 쳐야 합격하죠. 합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시험을 쳐야 되죠. 일단 입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은 입장할 수 있죠.
맞습니까? 성적이 좋으면 입장합니까? 수험표가 있어야 입장합니까? 수험표죠. 그럼 입장할 때 심사할 건 뭐다? 수험표다, 성적이다? 수험표지. 요거죠.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접수만 하면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면 누구나 합격합니까? 그럼 대박. 이건 뭐 그냥 줄만 쓰면 되네. 줄만 쓰면 빨리 쓰면 되는 거야. 밤새도록. 그죠? 그러나 합격할 수 있는가는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합격 여부는 성적에 달려 있고 입장 여부는 수험표에 달려 있지. 그럼 수험표가 있으면 합격한다? 아니죠? 성적이 좋으면 입장한다? 아니죠? 우리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입장이다, 합격이다? 합격이다. 그 말을 좀 세련되게 말하면 요건 문제, 본안 문제. 본안의 문제.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라서 책상 위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문제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책상 위에 놓은 문제. 그게 본안의 문제. 그럼 이건 뭐죠? 합격의 전제 조건이죠. 그걸 세련되게 말해서 합격의 전제 조건이다. 하자. 합격이란 본안. 본안의 전제 조건이야. 무슨 문제? 본안 전 문제. 본안의 문제, 본안 전 문제. 이 전은 시간적으로 앞인 게 아니고 전제 조건의 전. 그럼 이 입장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네. 그죠? 그걸 두 글자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네. 라고 힌트 다 줬죠. 두 글자로. 그걸 요건이라 한다고. 요건 문제. 그럼 요건을 심사한다는 건 뭐죠? 요건 심사라는 것은 입장이 되는가 안 되는가 심사하는 거지. 입장 여부. 아시겠죠? 이런 수송도 가능한가? 아까 총알이 뚫고 지나갔을 때는 취소한다는 게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죠. 그런 소송은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 요건 심사에서 탈락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통과하면 본안 심사 받는데 본안 심사에서는 위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합격 여부는 본안의 문제, 입장 문제는 본안 전의 문제를 다른 말로 요건 문제. 요건 심사, 본안 심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그러면 이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단어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소송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인 거지. 소송 요건이란.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앞으로 꼭 기억할 건요. 원대협 같이 원대협 암기. 앞으로 소송 요건 세 가지 하면 원대협. 원고 적격이란 다 들어봤죠. 원고란 간단하게 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받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됩니다. 그죠? 제기하는 사람이죠. 하는 사람. 제기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기할 수 있죠?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취소소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취소하는 소송에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죠? 하는 자격을 정하는 게 뭐다? 이런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뭐다? 네 글자로 원고 적격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판사가 재판해야 되겠어. 뭘 재판할 수 있죠? 종교, 도덕, 법률. 법률 문제죠. 그죠? 판사가 재판할 대상은 법률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재판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대상, 적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요건 아까 봤죠. 협의는 뭐죠? 반대말은. 법학 공부 잘하는 말은 항상 반대말을 기억하기. 협의 반대는 협의. 무슨 말이죠? 광의. 혹시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런 것도 저한테 질문합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다시 쌍 붙여야지.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관심이 없다. 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모르면 하는 거지. 아시겠죠? 모르는 게 바보가 아니야. 질문을 안 하는 게 바보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단 수업 중에는 이제 진도가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때 항상 보다가 저게 무슨 말이지? 나만 모르네? 다들 아는 눈치인데 나만 모르잖아? 빨리 체크를 해 빨리. 와서 조용히 물어봐. 뭐든지 대답해줘. 아시겠죠? 아니, 본인이 모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시겠죠? 근데 제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했다 생각하고 그 생각 전제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단어는 알겠지 하면은 설명 안 하지. 근데 아는 단어도 법학에서는 다르게 사용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설명하지 제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웬만하면 설명 안 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면 됩니다. 안 물어보면 바보.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와서 여기서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제가 교무실 갔을 때 물어보시든가. 아시겠죠?
조용히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조용하다 물어보면 되고 아시겠죠? 직접 얼굴 맞대기 좀 민망하다 그러면 뭔가 인터넷으로 질문하는 게 있잖아. 그 질문 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협의, 광의는 광장 넓다는 거죠. 협의는 좁다는 거, 협소하다, 좁은 뜻의 소익이고 요 세 가지를 다 합치면은 광의의 소익이야. 소송을 하려면은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돼. 모두 and 아시겠죠? 원고 적격도 있어야 되고 대상도 돼야 되고 소익도 있어야 되고 아시겠죠? 그럼 소익이란 게 뭐다? 실익이지 실익. 이 소송 갖고 가능해요? 요거 이게 협의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시험으로 말하면 원고 적격이란 뭐냐 이런 거지. 수험표 있는 거 없는가지. 수험표가 있는 거 없는가를 따지는 거죠. 대상 적격은 여러분이 시험 보는 대상은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이죠. 혼자 주관식 딱 문제를 보고 있죠. 다른 사람도 객관식인데 행정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자, 협의의 소익이란 시험 치는 그날 갑니까? 전날에 갑니까? 잘 몰라? 합격하려면 언제 가야 돼? 그날 가야 됩니다. 전날 가봐야 시험지를 안 나눠줘. 다음날 가면 이미 끝났어. 언제 가야 된다? 딱 그날 가야 돼. 그날 가야 돼. 그날 가야 시험을 치는 이익이 있죠. 그걸 억지로 말을 만들어 보면은 시험을 치는 이익이 있죠. 시익이지. 오늘 미팅 갈 이익이 있죠. 미익이지.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죠.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게 바로 소익이다. 소송을 제기할 실익 아시겠죠? 그래서 원대협, 전대협 아니고 암기를 위해서 원대협 아시죠? 원대협을 꼭 암기하시고 사실 암기 안 해도 돼. 암기할 수밖에 없을걸요? 제가 앞으로 수십 번 말할 거거든? 수천 번 말할 거니까 원대협 아시겠죠? 자, 그럼 판결의 종류. 법원에서 판결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각하, 인용, 기각이란 말이 있어. 자, 이건 소송의 가능성이죠? 판사가 죄송한데 이거는 소송 못해요 이런 건 소송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걸 제기하는 거야. 노량진 얼짱 확인 소송 이런 거. 내가 이 동네 얼짱이다 그러면서 노량진 얼짱 확인 소송 제기한 거야. 판사가 기가 차겠죠. 뭐라고 합니까? 학생 좋은 말 할 때 가라. 가 이러죠. 가. 그런 판결이 뭐라고 그래? 각하 판결이라 그래. 가 임마. 이게 각하 판결이야. 아시겠죠? 소송 요건을 결의해가지고 아예 이런 소송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가라 좀 하는 게 이겁니다. 제대로 재판을 받는 게 아니지. 입장한 게 아니죠. 그죠? 수험표가 없으면 그 수의하시도 뭐라고 그래? 학생 가 이래죠. 그죠? 이게 바로 각하 판결이야. 그 다음에 인용이란 것은 인정해 주는 거죠. 판사님 제발 좀 취소 좀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할게. 오케이 인정. 그게 무슨 판결이다? 인용 판결. 그러니까 취소해서는 위법해야 취소하는 거니까 그죠? 위법선 인정한 겁니다. 이걸 인정하면은 취소를 해주는 거지. 승소. 이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인용 판결. 그 다음 기각 판결은 그 반대지. 처분이 적법한 거야. 저기 이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잘못하셨어.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 제대로 잘했어. 법대로 한 거야. 그럼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취소를 안 해줘. 그죠? 그런 게 패소 판결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하 판결과 인용 기각으로 나뉩니다. 인기 하시겠죠. 자, 그럼 판결의 종류. 그 다음 종합검토하면 자, 소송을 제기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그림을 계속 보실 건데 요번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두 가지 문제 하면은 요놈이 아니고 요본 아시겠죠? 요건심사, 본안심사. 요건심사 세 가지 원대협입니다. 그럼 이 중에 어느 하나 빠져 있어. 어느 하나 단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뭐한다? 가 합니다. 수험표가 없거나 아시겠죠? 시험 문제가 객관식이 아니거나 그럼 시험을 보는 거죠. 그죠? 모두 갖추면 입장. 이걸 모두 갖추면 이겼다 졌다가 아니죠? 수험표가 있으면 합격했다가 아니죠. 그죠?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 너 시험 봤다며? 잘 봤어? 그랬더니 예, 접수했어요. 아니 시험 잘 봤냐고? 접수했다니까요? 그 말은 동문서답이죠. 그죠? 시험을 잘 봤냐? 뭘 묻습니까? 합격하겠냐? 이걸 물어본 거지. 내가 접수한 거 물어봤어? 근데 꼭 그런 사람도 있어? 접수했어요. 아니 시험 잘 봤냐고. 아시겠죠? 그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가끔 시험 문제 보면서 요거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구별 잘할 것 같죠? 지금은 구별을 잘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꼭 걸리는 게 이걸 구별 못해서 그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두 가지만 구별하면은 천하무적이야.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은 가. 모두 갖추면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들어와 이겁니다. 그럼 요건심사란 집에 갈래 들어갈래 이겁니다. 집에 갈래 법정 들어갈래 이걸 판단하는 거라고. 둘 중에 하나 각합 판결하거나 본안심리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본안심리는 뭐다? 그 행정 공무원 행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지는 거죠. 위법하면 위법하다고 인정이 되면 인용해 주는 거지. 그죠? 위법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되면 그때는 기각을 하게 된다. 이랬죠. 그렇게 위법 적법 판단해서 인용 또는 기각을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이거죠? 요거 인용 판결이죠. 그죠? 그 전제 조건이 뭐다? 요거지. 본안 심리의 전제 조건이 요건 심리지.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원대협, 기타 등등 더 있지만 일단 이 정도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키워드는 5가지. 앞으로 여러분 공부할 거 방향이 5가지. 원, 대, 협, 위, 법입니다. 5가지. 원, 대, 협, 위, 법 5가지 알면 끝이야. 앞으로 여기에 관계없는 것들은 공부하지 마. 이겁니다. 알겠죠? 공부하지 마시고 공부경제 요 결론을 낼 수 있는 것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법이란 게 뭐죠?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 나중에. 위반한 게 뭐죠? 위반했다는 게? 그걸 공부할 거라고. 원고라는 게 뭐죠? 이런 걸 할 거라고 하셨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우리 시험 문제다 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도 이제 판결할 거다. 참고로 딱 하나만 연습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인용 판결, 기각 판결은 본안 심리 나온 결과 판결이죠. 본안 심리 결과 나온 판결이죠.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안 판결이랍니다. 본안 판결. 그럼 본안 판결은 두 가지 하면 뭐죠? 인기가 있죠. 본안 판결은 두 가지가 있죠. 하면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각합 판결 하나죠. 각합 판결. 이건 무슨 판결입니까? 본안 심리의 결과가 아니라 요건 심리의 결과죠. 그럼 무슨 판결이라고 하게? 각합 판결을 어떤 판결이라고 하죠? 요건 심리의 결과니까 요건 판결이지. 간단하죠? 요건 뭐다? 본안 심리의 결과니까 본안 판결. 요거는 요건 판결이라고 한다고 하겠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근데 요게 뭘 심사하느냐? 아까 소송 요건을 심사하죠. 그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소송 요건을 심사한 결과가 나온 판결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소송 판결, 본안 판결. 아시겠죠? 요건 판결, 본안 판결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는 소송 판결, 본안 판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지금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까먹어도 좋습니다. 지금 꼭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은 5가지. 원, 대, 협, 위, 법. 원, 대, 협, 위, 법. 같이 원, 대, 협, 위, 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배울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 크게.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자, 지뢰 깔기 어떻게 한다? 행정법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총각, 처녀. 죄송합니다. 총각, 총론, 강론. 총론이 무슨 말이야? 총론, 통틀어. 그걸 갖다가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을 쓰면 됩니다. 공통이론, 공통원리, 공통이론. 강론이란 각각 떨어져 있죠? 개별적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지. 개별이론. 그래서 공통이론, 개별이론, 총론, 강론입니다. 9급은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다? 총론까지만이다. 총론까지만. 7급은 강론까지 시험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론을 주로 할 텐데 일단 5편으로 나눴습니다. 5편으로. 1편, 2편이 1권. 그냥 분량 때문에 3, 4, 5편은 2권.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실은 이 3편은 2편의 별책 부록입니다. 별책 부록. 그럼 1편 서론. 야, 참 서론 길다 이러죠. 서론 길다. 근데 우리 서론이 길 수밖에 없어. 왜? 서론이 거의 시험 범위거든. 공통원리라서 아시겠죠? 그럼 서론에서 배울 게 뭐냐면은 그런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단어들. 행정이 뭐죠? 행정을 3글자로 줄이면 법, 집행. 앞으로 행정이라는 3글자 하면 법, 집행. 아시겠죠? 저는 원래 4글자를 좋아합니다. 4글자.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반드시 문장을 4글자 이하로 압축하십시오. 그걸 넘어가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아시겠죠? 항상 4글자로. 4글자 이하. 사자성어.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이란 법, 집행. 싫으면 집행.
행정이란 집행. 법이란 두 글자. 상식. 맞습니다. 또는 기준. 기준 아시겠죠? 법이란 기준. 그러면 행정을 배우고 법을 배웠으면은 컨비네이션 콜라보레이션 하잖아. 말도 안 나온다. 콜라보레이션 하잖아. 그죠? 합치면 뭐야? 합치면 행정 법이죠. 행정 법. 이게 뭡니까? 단어를 합치면 되지. 행정이란 법 집행, 법이란 기준. 합치면 법을 집행하는 기준. 그 집행을 누가 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겠지. 그죠? 공무원들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이 바로 뭐다? 행정법이다. 민법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법이란 공무원들은 법을 따라야 되거든. 그럼 원리를 뭐라고 한다? 답은 다 나와 있죠. 항상. 그 원리를 뭐라고 한다? 행정은 법에 따라 다스린다. 법치행정. 그럼 반대로 항상 의심하는 겁니다. 법을 따라야 하는데 법을 따랐다 두 글자. 법에 적합하다 두 글자. 적법. 위반했다 두 글자. 위법. 위법하면 그냥도 싸워. 싸우는 거지. 싸우는 방법 두 가지. 취배. 취배. 앞으로 반사적으로 하시겠죠. 쿡 찌르면 I love you 나와야 돼. 아시겠죠? 취배. 취배. 자, 그래서 이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안 하면 두 가지 구제야. 취배 하는 거라고 하셨죠. 그걸 방금 배우신 거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했죠? 네 글자. 원고 적격이라 했죠. 그죠? 원고 적격.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국가를 상대로 무언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싸울 수 있겠죠. 그죠? 국가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두 글자로. 답은 항상 나와 있습니다. 공권. 아시겠죠? 공권. 사건이 아니라 개인 간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권리. 아시겠죠? 요게 침해당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국가를 상대로. 그런 소송을 네 글자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네 글자로. 무슨 소송? 행정소송. 그렇죠. 아까 다 했죠? 제가 아까 답을 보여주구나. 알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아까 이야기한 걸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행정법은 예습하면 안 됩니다. 예습하면 더 오해를 하게 돼. 아시겠죠? 강의를 먼저 잘 듣고 그런 다음에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러시죠. 여러분들 예습 잘하시고 복습을 잘하시고 언제? 시간이 안 돼.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공부 실익은 뭐냐? 여러분들은 행정법은 복습만 하십시오. 예습하지 마십시오. 하면 더 독이 됩니다.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됩니다. 알겠죠?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 행정작용.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모든 일들이야. 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들을 행정작용이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영업을 정지하고 한 사람한테 특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들 다 뭐라고 한다?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는 행위를 네 글자로.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죠? 답을 다 드린다니까. 행정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행위를 네 글자로 행정행위라고 한다. 행정행위. 아시겠죠? 그리고 행정청이 가끔 가다가 세부적인 법을 만들기도 해. 그것을 행정입법. 그리고 계획도 짜고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기타 등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알짜가 뭐냐? 행정행위지. 플러스 기타 등등입니다. 지금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어느 게 큰 거죠? 행정작용, 행정행위. 이게 큰 거라고요. 아시겠죠? 모든 행정작용이란 말하고 모든 행정행위라는 말은 다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저는 서울에서 진짜 이게 제일 싫어. 제가 맨날 물어보는데 맨날 답을 못하더라. 모둠회입니까? 모듬회입니까? 구선 데려와. 모듬회입니까? 둠회입니까? 몰라? 그럼 나도 몰라. 정답은 993한테 물어보십시오. 알겠죠? 그걸 일단 치고 이게 서울에서 먹으면은 진짜 모든 게 아니야. 그죠? 광어 몇 마리에다가 그죠? 고등어 몇 마리에다 끝이야. 먹을 게 없어. 근데 바닷가에서 먹으면 바닷가. 와, 진짜 모든이죠. 해삼, 멍게, 말미잘 다 있는 거라니까? 진짜 모든이라니까? 의미가 다르죠, 그죠? 꼭 가라는 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정작용은 진짜 모든입니다. 그 말을 갖다가 모든 행정행위란 말과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겠죠. 범위가 다른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일할 때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령 뭐 해고한다. 파이어 그러죠. 그 좋아하는 사람 누구지? 파이어. 미국 사람 있죠? 트럼프.
그분이 이제 그거 하다가 대통령이 된 거죠, 그지? 파이어 해가지고 해고할 때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제가 어느 날 학원을 왔는데 자리가 없네? 뭔 일이지? 문을 두들겼더니 다른 분이 계시네? 이게 뭔 일이죠? 그랬더니 잘렸어요 그러는 거야. 와, 그럼 이게 황당하죠, 그죠? 그건 치사하다 안 치사하다? 치사하죠. 상식적이다. 뭘 상식적이다? 뭘 상식적이죠? 그럼 해고를 할 때 하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전날에 통지해야 돼? 그날 통지해야 돼? 안 돼. 일주일 전에 통지해 줘야지. 한 달 전에 통지하는 거야 원래. 한 달 전에. 아시겠죠? 최소한 한 달 전에. 아시겠죠? 근데 일주일 전이다? 하루 전이다? 그날이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생비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안 되는 거로 절대.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건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때릴 때 때리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좀 줘. 때린다고 좀 말 좀 해줘. 아시겠죠? 그게 뭐다? 이겁니다. 행정 절차입니다. 행정 절차. 아시겠죠? 지금은 그런 행정 절차에 관한 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행정 절차. 요거를 잘못해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멱살 많이 잡힙니다. 방금처럼 저같이 뭡니까? 딱 그날 해고돼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가지고 나와. 이씨. 막 이러겠죠. 그죠? 왜 모기가 나와가지고. 잠깐만. 이놈이. 모기가 제 시야를 가리네요. 예? 자, 그래서 막 찾아가 멱살 잡겠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쟁이 생기는 거야. 미리미리 이야기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사전 통지라고 합니다. 앞으로 배울 거. 사전 통지. 그리고 와서 그게 아니라 제가 왜 세금을 받냐고. 그게 아니라 라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걸 전문 용어로 들어준다. 두 글자로. 들어준다. 들을 청. 청문. 청원 아니고 들어준다. 청문. 아시겠죠? 그럼 앞으로 청문 절차, 사전 통지, 또 여러 사람 말을 다 들어. 공개된 청문이야. 세 글자로 하면 공청회. 들어봤죠?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이 바뀔 때 원래 행정법 행정의 필수였다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청회가 잘 없었습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그런 거야. 스프라이즈 이러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농담인 줄 알아. 농담인 줄. 아니 어떻게 공무원 시험에 행정법이 없어. 공무원 시험에 행정법이 없으면 공무원이 있다 없다. 공무원이 없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무직인데 세법을 몰라. 세무공무원한테 가서 따졌어. 아니 세금 왜 이렇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전 몰라요. 공무원 아니세요? 맞는데요? 근데 왜 모르세요? 저는 선택 안 했거든요. 선택 안 했으면 법대로 안 해도 돼? 선택을 했건 안 했건 법대로 합니까? 자기 맘대로 합니까? 법대로 하는 거잖아. 선택을 했건 안 했건 그 근무하는 첫날부터 뭘 알아야 된다? 세법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시죠. 그럼 합격하자마자 뭐 해야 된다? 안 잘리려면은 감옥 안 가려면은 죽으라고 세법 공부해야 돼. 막 일주일 만에 회계하기랑 같이. 그거 못하면 일이 커져. 그래서 지금 세무직으로 세법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들어갔다가 사표를 많이 써. 일을 잘못해서 잘리죠? 그럼 몇 년 동안 공부 못해.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부 못합니다. 그냥 나와서 새로 시험 보면은 쭉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직률이 되게 높아 지금. 아시겠죠? 본인들도 지금 불안불안한 거야. 여러분이 민간인일 때 그냥 활동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국가 일을 처리하면서 법대로 하지 않았다. 그럼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 아시겠죠? 그 책임은 심각하면 감옥을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간중간 또 PR을 또 해줘야지. 행정법은 반드시 선택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게 행정 절차. 그 다음에 요즘에 정보를 공개해달라 자꾸 그러잖아. 아까 말씀드린 법원 행정처에다가 그 문건을 빨리 공개해달라. 전부 못해준다. 왜? 이거는 원래 그런 거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지금 우리 법에는 다 청구하게 돼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거지. 알겠죠? 그런 것들. 근데 공개하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국가 기밀이 누설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누설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있어. 그게 뭐다? 정보보호법. 아시겠죠? 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진짜로 말하면 이거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고 요거는 과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말 더럽게 길죠? 이거를 다 못 외운다니까 여러분 처음부터는. 그러니까 줄이시라고 그냥 공개법, 보호법, 절차법. 간단하지 않나?
그렇게 일단 이해부터 하시고 단어로 암기해서 이해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을 따집시다. 문장을. 아시겠죠? 그게 안 돼 있으면 문장을 분석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 단어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 걔가 언뜻 지나가면 같은 말로 보입니다. 정보공유야? 정보공유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정반대야. 이런 까발리는 거고 이런 까발리지 않는 거고 아시겠죠? 공개와 보호는 정반대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문제 푸는 사람이 그 단어를 안 봐. 공개라는 말을 갖다가 그냥 정보의 문제. 아니 정보의 무슨 문제. 이걸 안 보는데 어떻게 시험을 붙냐고 이게 아시겠죠? 그다음 실효성확보라는 게 있습니다. 실효. 실제로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 내라 그랬는데 안 내. 국민이 세금 안 내면 공무원은 그냥 발길을 돌립니까? 내기 싫다니까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 존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뺏어가는 거 강제로 뺏어가지고 그죠? 그 강제하는 방법이 뭐다? 강제로 뺏어가는 게 요거 실효성 확보 아시겠죠? 그 실효성 확보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강제한다는 말이 있고 제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제한다, 제재한다. 강제한다는 것은 행정청 스스로 직접 하는 겁니다.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벌을 주는 겁니다. 벌을 주는 거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앞으로 외울 단어가 강제 그러면 직접, 제재 그러면 간접 이런 말인데 자, 쉽게 얘기해서 길을 가는데 이상한 애들이 있죠. 이렇게 나팔 그린 애들이 춤추는 허수아비 이거 이거 있잖아. 길 가는 누가 막 뺨을 때려 탁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상 간판이 입간판이 그죠? 있잖아. 이런 거 사람 가는 길을 방해하면 불법이거든. 그럼 공무원이 가져가야 되죠, 그죠? 확 부셔가지고 가져가야 되잖아. 그럼 강제한 거다, 제재한 거다.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시키도록 강제한 거죠. 직접 가져간 것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진 찍어서 탁 찍고, 그죠? 그 전화번호 딱 찍고, 업체 전화번호 딱 찍고, 그죠? 구청 가서 종이 하나 쓰지. 탁 일필로 이제 가지고 과태료 20만 원 딱 보내주면 그 뭐다? 그건 제재를 가한 거지. 행정청이 직접 가져간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과태료 딱지 던지는 것은 제재를 가한 거고, 직접 가져가는 것은 강제를 하는 거고, 이런 업무가 다 뭐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업무가 될 거라고 이제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다음 그동안 많이 눌려왔죠, 국민들이, 그죠? 세금 내라, 안 내면 강제하고 많이 당했잖아. 그럼 이제 더 해. 맞짱 떠. 그게 바로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라도 뭐란다? 행정, 구제. 구제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아까 했죠? 취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손해 점포, 돈 물어주는 거랑 돈 보충해 주는 거랑 점포, 보전 아시겠죠? 행정 쟁송, 쟁송 절차가 있어. 행정상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투는 절차가 있어야겠죠. 그 두 가지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누면 이런 거죠. 국가와의 전쟁이야. 행정구제랑 국가와의 전쟁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는 순간 돌변하죠? 공무원 되는 순간 국민과의 전쟁이지. 여러분들은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뭐 한다? 법대로 하시면 돼. 법대로 하시면 돼. 그리고 그 법이라는 게 종이에 나와 있는 것만 법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법대로 한다 하더라도 미리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줘야 돼. 변명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변명 들어줘야 돼. 안 들어주면 감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 감옥 가지 말라고 지금 해준 사람 누구다? 접니다. 저. 아시겠죠? 그게 바로 행정법인 거야.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감옥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강론. 강론이란 두 가지. 행정조직과 특별행정작용법입니다. 조직이라는 게 원래 무섭죠. 그게 뭐죠? 조폭이 뭐죠? 조폭? 양아치와 조폭의 차이는 조직폭력배. 한 명이 깡패 하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조직을 짠 거지. 그죠? 넘버 1, 넘버 2, 넘버 3. 가장 무서운 조직이 국가 조직이지. 그렇잖아. 그 일원이 누구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조직의 행동대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공무원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깡패 짓이 아니죠. 그죠? 국가가 깡패입니까? 좀 민감한 질문인데 이거. 그래서 국가는 깡패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국가 공무원들은 다 국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라고 하셨죠? 봉사를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서 들어간 사람인 거지. 공무원이란 걸. 아시겠죠? 나는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어. 그래서 들어가는 행동대원이라고 하셨죠? 넘버 1이 누구다? 대통령. 넘버 2가 누구다? 국무총리. 넘버 3가 각부 장관, 세무서장, 경찰서장 등등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 걸
조직을 짠다는 거지. 그럼 조직을 짰을 때 이 조직의 단위가 뭐죠? 대통령, 경찰서장, 세무서장 이런 조직들이 뭐죠? 그 조직을 구성하는 부품이죠. 부품. 세포. 가장 세포 단위. 그걸 뭐라고 하느냐? 국가기관이라. 국가기관.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은 행정기관이라고 한다고. 행정기관. 아시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까? 아니면 힘의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한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죠. 한계를 무시하면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경찰서장이든 힘의 한계가 있어. 힘은 힘인데 한계가 있는 힘을 갖다 뭐라고 한다? 힘은 힘인데 한계가 있는 힘을 이렇게 말합니다. 권한. 한계가 있는 힘. 기관들은 권한밖에 없습니다. 권한밖에. 권리가 없어. 자기를 위해 자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게 뭐죠?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권리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권한이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한 거지. 대통령이란 직책은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다? 국가를 위한 겁니다. 경찰서장 국가를 위한 겁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말은 근본에 뭐가 깔려 있다? 그렇죠. 국민을 위한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익.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위한 거야. 타인을 위한 거. 그래서 앞으로 권리와 권한의 차이. 권리란 자기를 위한 법적인 힘. 내 거, 내 맘대로. 권한이란 타인을 위한 법적인 힘. 힘의 한계가 있는 거 아시겠죠? 이런 각각의 기관들은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조직을 짤 때 필요한 게 뭐다? 조직을 짤 때 필요한 게 요거. 행정조직법. 행정조직법.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느냐? 각 기관이 뭔가 이걸 설명하죠. 기관이 뭔가 그리고 권한이 뭔가 이걸 설명하지. 그리고 국가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지방 조직도 있죠. 근데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 지금 상태가 어떻죠? 도로 상태가? 아는 사람? 어제 가본 사람? 없죠? 이거를 지금 서울에서 관리를 못한다니까? 국가가 관리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뭡니까? 그 지방에서 처리하라는 거야. 알아서. 그걸 뭐라고 한다? 지방자치.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뭐가 있다? 크게 두 가지.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이 있는 거라고. 그럼 서울은 지방이 아닌가? 왜? 서울시는 시험이 따로 있었죠. 지금까지는. 그럼 서울은 지방이 아닌가? 아닌가 봐. 아닌가 봐. 근데 지방 중에 왕이죠, 그죠? 지방 중에 대장이고 돈이 가장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다른 지방 무시하고 국가도 무시하고 독보적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뭐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차별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서울시를 지방직 앞으로는 같이 질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은 두 가지, 국가직, 지방직. 그죠? 보통은 4월달, 6월달, 7월달 대충 이랬었는데 또는 뭐 4월달, 5월달, 6월달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4월달, 5월달. 내년쯤에 보통 이걸 갑자기 날짜를 바꾸진 않습니다. 그리고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걸 전문용어로. 이런 걸 배우는 게 행정법이야. 신뢰보호. 앞으로 배울 거예요. 신뢰보호 때문에 그죠? 하던 대로 하지 함부로 날짜를 바꾸진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아시겠죠? 그러면은 국가직 합격하면은 서울에서 근무하나? 지방에서 근무 안 하나? 지방에서 근무합니다. 지방에 있는데 사실은 국가기관인 게 있어. 그죠? 대전에 있는데 대전 지방 병무청, 군대라는 사무는 국가 사무다, 지방 사무다. 국가 사무겠죠, 그죠? 국방, 외교, 통일, 화폐 이런 것들은 전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죠, 그죠? 그럼 국가 관리하고 국가 조직이. 그러나 아까처럼 도로 관리라든 이런 것들 뭡니까? 그죠? 그런 개별적인 업무들은 지방이 알아서 하도록 아시겠죠? 근거리 행정.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아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대전 지방 국세청, 국세죠. 대전 지방 병무청 이런 것들은 다 국가직이라 국가직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직을 보더라도 지방에 근무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다음 그런 각 기관들을 구성하는 대통령이든 총리든 각부 장관이든 모두 신분적으로
공무원이죠. 회사원이 아니라.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고 치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하는 법이 뭐다? 항상 답은 있죠.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같은 게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공무원 합격하시면은 9급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꼭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9급이지만 총론에 필요한 강론 지식은 그때그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단어 설명은 그 보조단에 항상 나와 있는데 혹시 안 나와 있거나 그럴 때는 강의를 통해 설명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단어는 필요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안 나와 있다. 기분 나쁘다. 그럼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럼 다음에 꼭 반영해 줄게 내가. 아시겠죠? 그럽니다. 그 다음 특별작용이란 얘랑 다르죠? 글자 차이 보이십니까? 공통점은 작용, 다른 점은 행정이냐 특별이냐. 이거는 특별 행정작용이야. 그러면 이 1, 2, 3, 4, 5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1, 2, 3, 4 공통점은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다 총론이야. 그럼 이 행정작용은 뭐다? 경찰행정, 조세행정, 도로행정, 건축행정 모든 것에 공통되는 행정작용. 공통되는 작용 아시겠죠? 요거는 그 분야에서만 작용. 개별 분야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경찰행정에서 경찰이 뭘까 이런 거지. 경찰이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감옥 갈까? 등등등 아시겠죠? 그러면 경찰하다. 경찰이 뭐죠? 다들 이 질문하면 다들 모른다.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가령 면접관이거든요. 면접관이. 자네는 행정법을 했네? 그러면 경찰이 뭔가? 이름 뭡니까? 에? 경찰인데요? 그러면 안 되지. 경찰이 뭡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복 있는 사람? 모자 쓴 사람? 경찰 그러면은 질서 유지하는 사람. 이 단어를 질서 유지. 더 좁게 말하면 위해 방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구체적인 단어는 강론에서 배우는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 대충 질서 유지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경찰하다 동사를 생각하면 질서를 유지하다 이 말로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경찰하다 이꼴 질서를 유지한다 이렇게만 아시겠죠? 공물 공적 물건이 공적 물건. 그럼 반대말은 사적 물건이지. 내 거는 내 맘대로 처분할 수가 있죠. 그죠? 공적인 물건은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물. 영조물. 겨우 하나 또 넘었더니 또 이상한 단어다. 영조물. 이거는 일정한 조직체를 갖다가 이게 사람 단체다 아니면은 돈 단체자 애매한 것들 아시겠죠? 기타 등등 짬뽕한 게 영조물입니다. 영조물. 공기업 비스무리한 거야 또. 아시겠죠? 개념이 아직 정의가 안 돼 있어.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말 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것이고 설명드릴 때는 인물 종합체입니다.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종합된 조직, 종합된 조직을 영조물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어렵죠? 거기까지 안 해도 돼. 아시겠죠? 종합체다. 대충 짬뽕이다 하면 되고 수용, 수용하다 뭐죠? 수용하다 들어봤나? 수용하다 들어보셨습니까? 땅 뺏기 앞으로 수용하다 이꼴 땅 뺏기. 조세부가 뭐죠? 이런 게 더 힘들죠, 그죠? 다 아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힘들죠, 그죠? 근데 법학에서는 그걸 잘해야 돼. A는 뭐다 그러면은 B다, B는 뭐다 C다 이게 잘해야 돼. 그럼 A는 C다 아니다. A는 C죠. 이게 3단 논법이 법학의 기본이야. 문제 푸는 요령. A는 B다. 그럼 B는 C다. 그럼 A는 C지. 그죠? 그래 그럴 때 저런 거야. 어떤 재단을 만들었다. 왜 만들었느냐? 공익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재단 설립을 숨겼다. 그 헌재 재판을 한 이야기 그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왜? 공익을 위해서요. 근데 그 재단 설립을 숨겼다. 예, 숨겼습니다. 그러면 공익을 위한 건데 숨겼다. 말 됩니까? 착한 일 하기 위한 건데 숨깁니까? 아, 그렇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 이유인가 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딱 그렇게 제시를 하니까 그 증인이 말을 못 하는 거야. 갑자기 자기도 그냥 무조건 예, 아니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부딪힌 거지 이게. 그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설립을 숨겼어. 이상하잖아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죠? 논리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 땅 뺏기, 조세, 돈 뺏기. 얼마나 간단해. 돈 뺏기. 그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 단어를 배우는 게 강론이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지금 9급 행정법 총론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총론까지만 설명드리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다 설명을 같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